적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잘 정리해 두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적분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실 때는 특히나 제일 어려워하는 단어이 적분이고, 그리고 뭐 한번 공부를 해봤어도 쉽지 않은 단어니 이제 적분인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미분이라는 걸 배웠죠, 앞에서. 그러면은 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f 프라임 얘를 구한다, 요게 이제 미분의 정의였지? 도함수라는 것을 구한다. 그랬을 때 미분에 반대되는 연산을 우리가 적분이라고 할 건데, 적분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분을 해서 f 프라임이 나오는 f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미분을 하죠. 얘를 미분을 해. 그러면 미분한 결과가 f'이라는 친구가 나오는 거지. 됐니? 이게 이제 미분한 결과. 이게 지난주까지 했던 거, 미분. 근데 이제 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f'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얘가 제시가 되고, 거꾸로 얘가 뭘까를 구하는 과정을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요 주황색의 과정.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적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큰 틀은. 근데 이 적분이라는 거를 공부할 때 첫 번째로 어려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적분을 방금 전에 쌤이 설명한 것처럼 f'이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f라는 것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문제가 발생하는 파트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거든. 자, 적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시면 정적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눠지는데, 얘랑 얘가 좀 다르거든. 이 두 개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첫 번째, 부정적분은 뭐냐? 부정적분은 얘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미분의 역연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나요? 그럼 역연산이라는 거는 말이 좀 어려운데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미분을 거꾸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쌤은 이제 앞으로 수업할 때 얘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미분의 연장선상에 있는 친구다 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신 대비나 아니면은 수능을 대비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부정적분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결국은 미분 문제예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뭐 3차 함수, 4차 함수 추론하는 거,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 얘는 조금 달라요. 정적분은 일단 정의 자체가 뭐냐면, 이따가 뒤에서도 할 거지만 정의 자체가 뭐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라고 했을 때, 그냥 수식으로 써줄게. 이게 정의거든요. 정적분의 정의. 이거를 우리는 정적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그냥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감이 안 온다는 거죠.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식인가?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렇게 좀 써볼게. 연속적 별량의 합.
이라는 걸 이제 이용을 할 건데 이것도 말이 어렵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호가 있는 넓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 관점에서 처음 배울 때, 특히 처음 배우실 때 정적분을 이해하기가 조금은 쉬울 겁니다. 됐나요? 부호가 있는 넓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배우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정적분의 활용이라고 해서 뭐 넓이라든가 속도와 거리 이런 것까지 배우면 이제 적분이 좀 마무리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일단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용어들이 좀 많아서 기호들을 좀 정리를 하고 갈게. 쌤이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릴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요 시그마라는 기호와 이제부터 할 요 기호. 얘를 뭐라고 읽냐면 인테그랄이라고 읽거든. 인테그랄. 적분. 근데 이거나 둘 다 뭘 나타내는 기호냐면 기본적인 베이스가 합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합을. 근데 얘와 얘의 차이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수열에서 배우죠, 여러분들. 수열에서 배우시게 될 텐데 시그마라는 기호는 뭘 나타내냐? 바로 이산적 별량의 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는 뭐냐? 이 친구는 연속적 별량의 합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말이 어렵다고. 이산적 별량이라는 게 뭐고 연속적 별량이라는 게 뭐냐? 뭐 이것도 이제 또 물음표가 뜨잖아요. 자, 쉬운 설명 전문가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해두면 얘는 many예요. many. M-A-N-A. M-A-N-I. many가 뭐야? 많은. 얘는 뭐냐? much예요. 그럼 many랑 much랑 차이가 뭐야? 셀 수. 있냐? 없냐? 이거죠. 자, 손가락 펴봐. 자, 손가락. 아침부터 손가락 운동하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셀 수 있어, 없어? 있지. 그게 시그마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그마 배우시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런 거 배우지. 그래서 2분의 5 곱하기 6 뭐 이렇게 하잖아. 할 거야, 수원에서. 그게 시그마. 자, 근데 얘는 뭐냐? 셀 수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의 실수. 이러면 얼마야? 1부터 5까지의 실수래. 아까 얘는 뭐였어? 1부터 5까지의 자연수죠. 1, 2, 3, 4, 5. 그럼 손가락이 있으니까 셀 수 있잖아. 근데 얘는 1부터 5까지의 실수예요. 그럼 셀 수 있어, 없어? 없죠. 자, 그러면 얘를 이해하시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데, 자,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fx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쌤이 들었던 예시 갖다 할게. 1부터 5까지.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구하라는 거야. 인테그랄 1부터 5까지 fx dx를 구해라.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럼 이걸 읽어볼게. 이거를 fx 뭐예요? 함수 값이죠. 함수값. 그러면 함수값을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뭐 해라? 싹 다 더하세요. 이런 말인 거예요. 됐어요? 1부터 5까지 싹 다 더하세요. 이런 말인 거라고. 그러면 봐봐. 1부터 5까지야. 1부터 5까지 함수값을 싹 다 더해. 그러면 얘 함수값이죠. 근데 얘도 함수값 졸라게 많지. 이렇게 으악 해가지고, 그죠? 엄청나게 촘촘히 생길 거라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선이 모이면 뭐라는 걸 알아요? 면이죠. 됐니? 자, 쉬운 거부터 할까요? 무수히 많은 점들을 이으면 뭐예요? 점을 이으면 선이죠. 그러면 무수히 많은 선들을 모으면 뭐예요? 면이 돼요. 됐나요? 무슨 얘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함수값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이걸 다 더해라. 그러면 마치 뭐랑 똑같다? 여러분들 눈에는 이렇게 생긴 뭐와 같다? 넓이와 같다라는 거죠. 우린 저 면적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라. 자,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근데 잘 봐. 쌤이 여기 앞에 써놨죠? 부호가 있는 넓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 여기가 1인데 요렇게 잡아볼게요. 함수 그래프. 자, 이게 fx래. 그러면 파란색 보면 자, 함수값 으악 더해. 여기까지. 그러면 요 구간 뭐 여기를 대충 3 정도라고 잡을까? 자,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함수값들이 더해지는데 어디서부터? 1부터 3까지. 근데 모든 함수값이 다 뭐예요? 1부터 3까지에선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러면 자, 양수인 애들을 싹 다 더했어. 그럼 양수인 애들을 싹 다 더했으면 결과도 양수야, 음수야? 양수겠죠. 그러니까 얘가 양수예요. 자, 근데 봐봐. 반대로 빨간색 여기도 무수히 많은 함수값들이 막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얘는 함수값들이 전부 다 무슨 수예요? 음수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더한 결과는 무슨 수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네. 됐나요? 자, 그러면 내가 1부터 5까지 fx dx를 할 거야. 그럼 나는 뭘 더해주면 되냐? 이 부분, 이 플러스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음수로 나오는 부분을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요 부분에 이제 뭐라고 보기로 했어? 이걸 넓이라고 보기로 했죠? 자, 이 부분의 넓이가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dx라는 요 친구 있죠? 그죠? 이걸 이제 뭐라고 읽자고? 1부터 3까지의 함수값들의 총합. 그럼 1부터 3까지의 함수값들의 총합이 넓이가 2래. 그럼 이것도 뭐라고 쓰면 돼?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됐어요? 자, 근데요. 요 빨간색 부분의 넓이가 1이다. 이렇게 해봐. 넓이가. 그럼 얘 넓이가 1이래. 그러면 인테그랄 3부터 5까지 이런 말이거든. 3부터 5까지 함수값을 다 더한 결과는 1인데 얘가 1인데 지금 부호가 어때? 함수값들이 전부 다 음수죠? 그죠? 그럼 전부 다 음수니까 얘를 뭐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쌤이 뭐라고 이름을 붙인 거냐면 부호가 있는 넓이라고. 누가? 정적분이라는 개념.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요 그림상에서 자, 지금 그린 요 그림상에서 얘를 구해봐 라고 했어. 1부터 5까지를. 근데 파란색 부분이 넓이가 얼마였어? 2였죠? 빨간색 부분은 넓이가 얼마였어? 1이었어. 근데 빨간색은 음수란 말이야. 그럼 결론은 뭐야? 2에다가 플러스 얼마를 더한대?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적분값은 얼마다? 1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 요거부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좀 많이 다르죠? 얘는 이제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얘는 사실 이제 뭐 미분을 거꾸로 한다는 개념보다는 약간 어때? 요렇게 그림을 가지고 조금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걸 정리하시고 이제부터 부정적분부터 차근차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 두시고요. 적분 초반에 개념 잘 잡으셔야 돼요. 알겠어? 개념 안 잡힌 상태에서 문제 푸는 거 아무 의미 없거든, 적분은. 네, 여기까지. 자, 이제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140페이지에 부정적분부터 가보겠습니다. 봅시다. 자, 잘 봐. 자, 이제 부정적분의 정의를 가보도록 할 텐데, 부정적분은 뭐라고 돼 있냐면, 첫 번째, 미분을 거꾸로 한 거다. 즉, 미분의 역연산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죠? 미분을 거꾸로 한 거다. 그러면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하냐면,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 fx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fx라는 친구가 됐니? 자, 그랬을 때 fx를 적분한 거. fx를 적분한 거를 우리가 이제부터 이렇게 대문자를 써서 large fx라고 쓸 겁니다. large fx. 됐니? 그러면 이 둘의 관계가 뭐냐? small fx를 적분한 거를 우리가 large fx라고 하고요. 자, 요 친구를 부르는 이름이 이제부터 뭐가 되냐면 small fx의 부정 적분이라고 부를 건데 꼭 이 말이 붙어요. 뒤에. 자, 아니 부정적분이면 부정적분인데 꼭 뒤에 뭐가 붙냐면 부정적분 중 하나다 이런 말이 붙는다고. 왜 그러냐? 자, 봐봐. 그러면 이제 large fx라는 거를 거꾸로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small fx가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가 있냐면 large fx의 도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되나요? 얘를 미분해서 나온 애가 small fx인 거지. 자,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small fx가 2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large fx의 도함수인 거죠. 이 친구는 large fx의 도함수인데, 자, small fx가 2x야. 그럼 small fx가 2x인데 요거의 부정적분이 뭐냐? 즉 누굴 미분해야 2x가 나오냐라고 물어보면, 자, 우리 거꾸로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거 미분해야지 2x 나와요? x제곱이죠. 그죠? x제곱이네 라고 이렇게 써주면, 아, x제곱이라는 애가 뭐가 되는 거야? 2x, 스몰 fx의 부정적분이군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그랬죠. 자, 잘 봐. 얘 미분하면 뭐야? 2x야. 자, 얘 미분하면 뭐야? 2x죠. 자, 얘 미분하면 뭐야? 2x죠. 자, 얘 미분하면 뭐야? 2x죠. 그죠? 무슨 얘기예요? 미분에서 2x가 나오는 친구가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란 뜻이죠. 됐나요? 다시 미분에서 2x가 나오는 애가 하나가 아니라고. 여러 개라고.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분명히 x제곱과 x제곱 플러스 1과 x제곱 플러스 10과 x제곱 플러스 10억은 다른 함수죠. 그죠? 근데 싹 다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얘가 나온다고. 그럼 얘가 문제네. 얘가 문제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름이 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친구를 뭐라고 할 거냐? 자, 이렇게 쓸 거예요. C라고 쓰고요. 이 친구의 이름은 적분 상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적분 상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괄호 2번에 적분 상수의 의미라는 거 있지. 자, 잘 봐. 한번 읽어볼게요. 교과서에 어떻게 돼 있나? fx의 한 부정적분 동그라미. 한 부정적분 동그라미 치세요. 부정적분이 여러 개구나 이런 말인 거죠. 그랬을 때 한 부정적분을 large fx라고 하고 small fx의 임의의 부정적분은 네모 large fx라고 쓰면 안 되고요. 반드시 뭐라고 써줘야 돼요? large fx 플러스 c다라고 써줘야 돼. 그 이유 설명드렸죠? 미분에서 2x가 되는 애는 x제곱도 되지만 x제곱 플러스 1도 되고 x제곱 플러스 2도 되고 x제곱 플러스 3도 된다고. 알았죠?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니까 뭘 해야 돼? 미지수를 잡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미지수를 도입한 게 뭐예요? 적분 상수라고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갑니다. 자, 이제 결론. 스몰 fx에 얘를 적분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자. 자, 얘를 적분했다. 그러면 이 적분한 결과를 아셔야죠. 되나요? 이 적분한 결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large fx라고 쓰면 안 되고 플러스 c다. 이렇게 써줘야 돼. 알겠지? 됐니? 반드시 적분 상수가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요. 조금 더 나가보면 자, 그럼 적분 상수 이렇게 돼 있지. 요거 네모치고 얘는 둘 중 하나거든? 문제에서. 첫 번째, 얘를 구할 수 있는 정보를 문제에서 줄 겁니다. 안 주면 모르니까. 그러면 구할 수 있는 정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 바로 좌표 한 개를 줄 거예요. 즉 이런 거죠. 스몰 fx를 적분했어요. 그럼 스몰 fx를 적분했을 때 우리는 large fx라고 부를 건데 large fx 플러스 c라고 부를 건데 얘를 적분했을 때 얘를 모르잖아요. 얘를 모르니까 뭐야? 좌표 하나 줘가지고 이 친구가 뭔지를 구할 수 있게 줄 거라고 문제에서. 그건 니네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나요? 문제에서 줄 거니까 그것만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저 C는요, 지워질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런 거죠. 어차피 사라질 운명인 애야. 그럼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안 중요해? 어차피 사라질 운명인데, 중요해, 안 중요해? 현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나도 어차피 사라질 운명인데?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수학에서는. 네. 안 중요합니다. 왜? 어차피 빼지랜데. 이게 어디서 쓰이냐? 정적분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적분에서는 지워질 운명이거든. 얘는 어차피 지워질 거거든. 그러니까 정적분에서는 상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근데 적분상수가 중요한 건 언제야? 부정적분에서는 좀 중요합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정적분의 정의예요. 정의도 어렵죠, 정의도. 됐니?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다룰 거냐, 이거를 이제 해볼게. 잘 봐.
자, 가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그럼 이제 부정적분을 어떻게 다룰 거냐? 이제 부정적분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정리를 해보면, 자, 이런 겁니다. 이제 새로운 기호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렇게 쓸 거고요. 인테그랄 fx dx라고 요렇게 쓸 겁니다. 되니? 그러면 이 뜻이 뭐냐? 아무것도 안 붙었죠? 인테그랄 앞에 아까처럼 숫자도 안 붙었고, 이게 무슨 뜻이냐? 얘를 fx를 적분해라 이 말이에요. 요 말이 됐어요? 그러면 스몰 fx를 부정적분한 거죠. 그럼 스몰 fx를 부정적분했을 때 나온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쓰기로 했어? 라지 fx 플러스 c다 라고 쓰기로 한 거지. 되니? 자, 지금부터 이 두 개는 똑같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럼 가겠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인테그랄 fx dx죠. 그러면 자, 쌤이 이렇게 써볼게요. 인테그랄 fx dx입니다. 이거의 도함수를 구해볼게요. 이걸 미분하자. 되니? 자, 근데 요 안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 요 안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 라지 fx 플러스 c와 같다고 그랬죠? 그지? 자, 얘를 미분한 거야. 그러면 라지 fx를 미분하면 뭐겠어요? 스몰 fx죠. 쉽게 말해서 2x x제곱입니다. 아까 했던 거 2x x제곱입니다. 근데 2x를 적분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상수가 생긴다라고 얘기했지. 자, 근데 상수는 미분하면 얼마야? 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딱 끝내주면 되죠. 아, 그럼 첫 번째로 공부하실 거, 얘를 미분하면 누가 나와? 스몰 fx. 즉 여기 있는 알맹이만 쏙 나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x제곱 플러스 2x dx래. 자, 이렇게 줬어. 자, 얘를 미분해봐라 이런 거지. 자, 그럼 얘를 미분 안에 써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요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샥 빼가지고 써주시면 된다. 알겠나요? 됐습니까? 아, 저게 도함수구나 라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고 쓰냐? 자, 이제 이 표현을 아셔야 되는데, 거기 교재에도 있죠? 자, 요거 좀 잠깐 볼게요. 요거 기호거든? 기호인데, 요렇게 이제 보시면 돼. ddx죠. ddx. ddx가 뭐냐면, 자, 이겁니다. x로 미분하세요. 이거예요. x로 미분해라. 이 뜻인 거야. 자, 그러면 또 자주 보는 게 dy dx 이거 보거든. 그럼 얘는 무슨 뜻이니? 라고 하시면 얘는 y를 x로 미분하세요. 이 말이에요. 됐나요? y를 x로 미분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dy dt래. 자, 만약에 dy dt야. 그럼 이거 뭐라고 읽으면 돼요, 여러분은? 이거 무슨 뜻이에요? y를 t로 미분하세요. 이 말인 거예요. 친구들아. 알았죠? 이거 나중에 수투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거든요. 수학 2만 할 거면. 근데 나중에 나는 미적분까지 할 거다. 진정한 이과의 세계로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요하게 보셔야 돼. 알았지? 오케이? 정리하시고. 근데 어차피 뭐 아시다시피 쌤은 이제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나는 이제 경영학과를 나왔거든? 네, 저는 이제 S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S라는 대학이 여러 개가 있죠. 서울에 있는 S대를 나왔는데 근데 문과 간다고 수학 안 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문과 갈 친구들 문과 가도 수학 해야 돼요. 알았죠? 특히 상경계열, 경영경제 계열을 간다. 그러면은 수학과 친구가 돼야 돼요. 경영경제 이쪽. 근데 내가 정말 수학이 싫다. 나 수학 정말 안 하고 싶다. 나는 진짜 이거 대학 들어가는 순간에 수학 때려치고 싶다. 꼴도 보기 싫다라는 친구들은 어디를 가시면 되냐? 이제 철학과, 이제 역사학과, 이런데. 근데 문헌정보학과 이런 데 있잖아. 문헌정보학과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연대가 유명한데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이런데 정보자 들어가잖아요. 이름에 수학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대학을 가서 물론 그런 건 있지. 막 우리가 보는 킬러 문제, 심화 문제 뭐 이런 걸 푸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누구랑 친구가 될 거냐면 이제 그 상경 계열이나 사회과학 계열, 상경 계열이나 사회과학 계열 쪽에서 이제 진학을 하시게 되면 엑셀과 친구가 되실 겁니다. 네. 아주 화려한 엑셀 실력을 갖추시게 될 거고 엑셀을 가지고 모든 수식을 계산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시게 될 거야. 알겠어? 그리고 엑셀과 정말 친구가 되고 싶다. 아, 나 엑셀 없으면 잠이 안 온다. 이렇게 되고 싶으면 통계학과를 가세요. 네. 통계학과. 그러면은 자다가도 엑셀이 나와요. 진짜로 이제 하고 자,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이공계열. 네, 이공계열 가는 친구들. 이공계열 가는 친구들은 수학 못하면 못 갑니다.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경우가 뭐냐면 가장 힘들어하는 경우가 이제 어차피 나는 그 생각은 있거든. 어차피 인생에서 공부해야 될 총량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야.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확통을 봤어. 확통을 봤는데 확통이랑 사탐 조합을 해가지고 봤는데 성적이 좀 잘 나왔어. 성적이 좀 잘 나와가지고 이제 갔는데 과가 마침 뭔가 좀 이제 매력적인 과가 보이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학 이런 거. 아니면 뭐 갑자기 화학 쪽에 꽂혀가지고 나 뷰티 사업부 이런 거 들어가고 싶다 해가지고 뭐 화학공학 이렇게 해가지고 됐잖아. 그럼 대학교 1학년 때 가시면은 무조건 뭘 배우냐면은 미적분을 배우거든. 필수 교양이에요. 얘들아 미적분이 교양이래. 1학년 때 다 배워. 근데 그 미적분학을 배우잖아. 미적분학을 배우면 다른 애들은 미적분 선택한 애들은 1학기 때 편해. 왜? 고등학교 미적분이랑 똑같거든. 그 선택 과목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랑. 근데 나는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안 하고 확통을 했어. 그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거예요. 고3 때, 고2, 고3 때 미적분 선택한 애들은 솔직히 말하면 고통을 받거든. 미적분을 선택하면 고통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부량에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확통을 선택했으니까 거기서 좀 오는 고통을 피한 거잖아요. 그걸 1학년 때 받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고 그 진로 선택할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봐봐. 니네가 이제 문과냐 이과냐 이런 거를 되게 애매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냥 아니 애매하게보다 막연하게 그냥 나는 뭐 이과 가면 좋겠다 뭐 문과 가면 좋겠다 이건데 요새의 진짜 특징은 뭐냐면 요새 입시의 특징은 메디컬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최상위권 메디컬 뭐 의치한약수 이런 데를 제외하고 그냥 공대랑 경영대랑 이런 거를 확 묶어가지고 봤을 때는 굳이 미적분이랑 과탐을 할 필요는 없거든. 특히 과탐. 왜냐면 과탐이 공부할 게 진짜 많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확통이랑 미적분이 1대 1.5 비율이라면 사탐이랑 과탐은 1대 3.5예요. 한 3배 정도 힘들어요. 3배 정도. 사탐 과목에 비해서 공부량이. 그러니까 2학년 때 내가 선택해가지고 물화생지 다 한다. 조심하셔야 돼. 진짜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어요. 그 밸런스 잘 짜셔야 돼요. 물화생지 다 하는 친구들. 2학년 때 내신하는 거. 그게 그냥 멋있어 보여가지고 와 물화생지 야 역시 뭐 과학 나는 역시 타고난 이과 I am scientist 해가지고 뭐 멋있어 보이거든. 근데 공부를 멋으로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럼 진짜 이도 저도 안 된다고. 이도 저도. 내신도 안 되고 수능도 안 되고 공부는 공부대로 했는데 고통받고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 이런단 말이야.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내가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해가지고 물화생지 다 공부를 해봤는데 이제 다 막 너무 좀 애매한 점수들이 나왔어. 그래서 기말 때는 그래 내가 어차피 수능 때는 생명지구과학만 볼 거니까 물화를 좀 공부를 덜 하자 아니면 버리자 했는데 막상 기말고사를 딱 보니까 물화가 성적이 제일 좋아.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부를 하나 안 하나 똑같이 4등급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면 공부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경우가 뭐 부지기수란 말이야? 고2, 내가 말한 게 이제 전형적으로 망하는 고2의 테크트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 말을 왜 했냐면, 공부는 두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두 가지 부류가. 하나는 뭐냐면, 입시를 위한 공부가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진짜 내가 전공을 살리기 위한 공부가 있거든. 근데 2학년 친구들쯤 되면 이제 여러분 2학년 되잖아요. 어차피 근데 니네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입시를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가끔 가다가 과몰입해가지고 입시도 아직 안 치른 애들이 전공처럼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지적 허영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지적 허영이에요.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나 수학, 과학 좋아해. 예를 들어서 나 과학 좋아해. 과학 좋아해가지고 막 과학 공부 열심히 해. 과학 너무 재밌어. 물리화학 재밌어. 근데 막상 성적표 딱 가보니까 다 4야. 그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얘들아, 공부는 너네 대학 가려고 하는 거지. 지금, 그지? 너네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 니네가 이걸 할 거였으면, 그러니까 나는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내가 정말 지적으로 탐구를 해가지고 하고 싶었잖아. 그러면 니네는 니네가 원하는 분야의 특목고를 갔어야지. 예를 들어서 난 외국어가 너무 좋아. 그럼 외국 갔어야죠. 나는 과학이 너무 좋아. 그럼 과거 영재고 갔어야죠. 그럼 걔네는 그런 공부 해요. 근데 나도 그렇지만 나도 내가 외국어를 좋아해서 외고를 간 건 아니거든. 그냥 우리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공부 잘하면 외고 가는 느낌이었어. 왜냐면 국어, 영어, 수학을 다 시험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국영수를 다 잘했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중학교 때 공부 좀 하는 애들 해가지고 시험 봐서 수능처럼 시험 보고 중3 때 해가지고 외고를 간단 말이야. 난 외국어 싫어하거든? 나 되게 싫어해요. 나 영어도 지금도 영어 되게 싫어하고 어디 갔을 때 외국 나갔을 때 특히 난 외국인이랑 대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되게 싫어해. 나는 심지어 나는 그런 것도 잘 안 봐. TV에 나오는 외국인들 나오잖아. 난 TV 돌려요. 난 외국인 포비아가 있어요. 예. 근데 봐봐. 근데 어차피 니네가 공부해야 되는 건 입시를 위한 공부란 말이야, 지금. 입시를 위한 공부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말 좀 그럴 수 있지만 니네의 모든 공부는 성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달으세요.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거의 기준은 성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고3까지는. 적어도 대학교에 들어가기까지는.
근데 그거를 거스르려고 하지 말라고. 알겠어요? 내가 1학년 때 공부를 해왔잖아. 중학교 때부터 1학년 때 쭉쭉쭉쭉 해서 공부를 해왔잖아. 근데 성적이 계속 정체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뭔가 갈아엎어야지. 근데 그 이유의 대부분은 뭐냐면 공부 욕심은 많아.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입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적이 나오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공부를 해놓고 나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정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헛짓거리 한 거예요. 그걸 자기가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되게 이제 꿈과 희망을 주고 이런 거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게 부질없다는 거를 이제 깨달은 지 한 5년쯤 돼가지고 최근 5년 사이에는 그렇게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대학교는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교는 차재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다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경계고 차재호 내신 개구리네? 새끼 이거 공부 안 했네? 탈락. 이거예요. 내가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고 어떤 거를 했었는지를 해명하는 기회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인생을 더 산 그냥 인생 선배로서 얘기를 해드리면 대단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대입에서는 그걸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나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자소서 폐지랑 면접 폐지예요. 생기부 줄이는 거. 그걸 왜 줄여? 아니 그럴 수 있잖아. 1학년 1학기 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나오다가 1학년 2학기 때 갑자기 성적이 곤두박질 쳤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야 하다못해 범죄자들도 한 번씩은 해명할 기회 주는데 최후 변론을 주는데 나는 최후 변론의 기회도 없어. 난 그건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 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하면서 왜 생기부를 줄이고 왜 폐지를 해 자소서를? 응? 지네는 범죄 저질 아이씨 더 얘기하면은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은 범죄자들 뭐 했을 때 지금도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고위 공무원들 이제 뭐 하면은 빵빵하게 해가지고 막 김앤장 로펌 불러가지고 몇십억씩 때려부으면서 애들 자소서 해가지고 자소서 그거 컨설팅 받는 거 뭐 얼마 좀 낸다고 그거 사교육 조장한다고 하는 거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그냥 아예 기회조차 막아버리잖아. 근데 어쩌겠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걸. 뭐 우리 때도 그랬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국은 입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그리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있잖아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는 대학 가서 하세요. 알겠어요? 대학 가면 전공이 중요한가요?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처음에는 화학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화학공학과를 갔는데 화학이 내가 생각했던 화학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다른 진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 뭐 항상 물어보는 게 공부 왜 해요? 라고 물어보면 공부하는 이유 뭐예요? 조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요? 아니잖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평생 부모님 도움받으면서 살기는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 공부를 하려면 지금 좀 짜증나고 싫더라도 지금 해야 될 걸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해요. 2년 뒤에. 알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한다는 건 이거 하나 꼭 명심하세요.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 열심히 한다는 건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너네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너네가 무엇을 열심히 했는지는 솔직히 성적이 평가를 합니다. 알겠나요? 그죠? 여러분들한테만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마세요, 스스로. 여러분들 농구나 축구나 이런 거 할 때, 특히 뭐 월드컵 이런 거 할 때, 우리나라 애들 축구하면 그러잖아. 뭐 지거나 개판 치거나 하면 다 뭐해? 비난하지. 감독부터 해가지고 막 감독 나와가지고 막 머리 조아리고 사퇴하고 막 뭐야 손흥민 울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근데 왜 그래요? 왜 비난을 해요, 사람들은? 포장하죠. 경기력이 안 좋아서 뭐 경기력이 해서 뭐 그렇잖아. 아이 간단하지. 져서 그런 거 아니야. 똑같다니까? 알겠어요? 그거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데 난 그게 안타까운 거죠. 열심히 하는데 그게 빛을 못 보잖아. 빛을 보게 만들어야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열심히 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다 일일이 봐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잘 가거나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제일 기뻐합니다. 그게 부모님이랑 선생님들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생활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다 알고 있고 이 친구가 그러면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구나. 아니면 이 친구가 열심히 하는 척 하면서 졸고 앉아 있구나. 이런 걸 다 아는데 그리고 부모님도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해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잖아요. 내후년 요맘때 이제 대학 결과 발표 나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니네가 좋은 대학 갔을 때 좋아하는 사람은 딱 세 부류밖에 없어. 너희 부모님, 그리고 나. 끝. 네 옆에 친구들 별로 안 궁금해. 알겠죠? 그 마인드로 여러분들 2년을 지내셔야 됩니다. 자, 부정적분 여기까지 해서 요거 했고 지금 한 게 어디까지 한 거냐면 거기 부정적분의 미분과의 관계 있는데 괄호 1번까지 한 거거든. 잘 봐. 이 얘기야. dx가 요거까지 설명하고 좀 쉴게요. 인테그랄 fx dx래요. 그럼 이거였죠. 저기도 써져 있지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얘를 x로 미분해라 이 말이라고. 얘를 x로 미분해라. 근데 얘가 뭐였어? 라지 fx 플러스 c였잖니. 이걸 미분하라고. 그러니까 뭐야? 스몰 fx 그냥 이렇게 나오고. 그게 괄호 1번. 근데 괄호 2번이랑 비교해보면 괄호 2번은 뭔가 비슷해 보이는데 뭔가 좀 다르네? 근데
결과를 봐봐. 우변에 결과를 봤더니 1번은 그냥 fx가 나왔는데 2번은 fx 옆에 뭐가 있어? 상수가 있네. 그죠? 이게 왜 그럴까? 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